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오늘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본투표 개표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표 이후 취임 때까지 일정과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및 주 상하원 선거도 치러지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 퀸즈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스캐너가 고장을 일으켜 선관위 기술자들이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 조직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수가 5,0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백인 우월주의 남성이 전력망에 폭탄 테러를 시도하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2026년부터 시니어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퀸즈 보데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괴한에게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오늘 대다수의 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2억 4,40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투표율이 지난 2020년 66.6%였던 수준을 기록할 경우 1억 6,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은 오전 6시부터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는 오전 6시 30분,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은 오전 7시부터 각각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인디애나와 켄터키에서 가장 이른 오후 6시에 종료됐고 1시간 뒤에 경합주 조지아를 포함해 7개 주가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오전 8시를 기준으로 8,293만 명이 우편 투표와 투표소 투표 등의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한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출마한 이번 대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나 선거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의 승패 예측 모델에서도 마지막 예상 승률은 50대 50이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트럼프나 해리스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 정직한 카말라 해리스가 낫지 않을까. 젊은 사람은 트럼프고요. 우리 또래는 비즈니스하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민자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는 사실상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에서 승패 윤곽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론조사에서처럼 7대 경합주에서 초박빙 승부가 전개되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진행된 2020년 대선의 경우 11월 3일 진행된 대선 결과가 같은 달 7일에야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초박빙 양상을 보이며 진행돼 왔고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통한 일종의 간접 선거제를 택하고 있어 투표, 개표 이후 취임 때까지 일정과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개표 이후 취임 때까지 일정과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기 덕분에 오늘 본투표 개표는 속절속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우편 투표 결과와 투표 이후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 투표가 모두 종료된 가운데 내일 새벽 6시 전에 승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막판 여론조사에서 7개 경합주 중 최소한 4개 주의 지지도 차이가 1%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올해 세 번째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뜻밖의 당선되었던 지난 16년 대선 때는 동부를 스타트로 오후 7시 본격 개표가 개시된 지 7시간 반이 지난 다음 날 새벽 2시 30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패배를 공개 인정했습니다. 올해 대선의 승자 결정은 4년 전 2020년 대선과 비슷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기관에 의한 미 대선 승자 선언은 본투표 한 달 후에나 나왔고
본투표 마감 나흘 후에 AP의 조 바이든 당선 선언이 나왔습니다.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한국과 제도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도 한쪽이 분명한 우위를 보이고 상대 후보가 선거 결과에 조기에 승복하면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까지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2020년 대선 패배 승복을 거부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배 시 선거 불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해왔고 공화당 측은 펜실베니아주 등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한 소송까지 제기해둔 상황이라 개표부터 개표 결과 인증 때까지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상원, 하원, 의원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연방의회가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주별로 송달받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뒤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에 앞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및 주 상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연방 상하원의 후보들 중에는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한인 등 전국의 유권자는 오늘 연방의회 상하원과 지방정부의원 선출, 주민 발의안 찬반 결정 등에 대한 투표에도 나섰습니다. 4명의 한국계 현역 하원의원 가운데 앤디 킴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당선이 유력합니다. 나머지 3명 중 메릴린 스크리클런드 의원, 영킴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아 무난히 3선 고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셸 박스틸 의원의 경우도 박빙 우세라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후보로 도전장을 낸 데이브 민 후보의 경우도 연방 하원의원 당선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의회 선거를 비롯해 시장과 시의원, 교육의원 등 지방 단위에서 각급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5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워싱턴 32선거구에서는 신디 류 민주당 주하원 의원이, 뉴욕 40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론킴 주하원 의원이 각각 8선과 7선에 도전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하원 의원을 지낸 최석호 공화당 후보가 37선거구 주상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재 연방 상하원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두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기 6년인 상원은 총 100석 중 현재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4석이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뽑힙니다. 그 가운데 23개 의석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곳에서 모두 승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경합 지역이거나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본선거를 맞아 뉴욕 뉴저지에서도 아침 6시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시 퀸즈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스캐너가 고장나 선관 및 기술자들이 투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플러싱의 PS164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스캔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용지 스캐너가 종이 투표용지를 스캔하지 않고 내뱉는 문제를 일으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제출한 비상용 수거함을 통해 투표용지를 수거했으며 스캐너 문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모든 투표용지가 집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성명을 통해 선관위 기술자들이 즉시 투표소로 파견돼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퀸즈의 모든 290개 투표소를 직접 점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내 모든 투표소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뉴욕시 경관이 2명씩 배치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선거 방해 또는 폭력 사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부 장관 제키 브레이는
뉴욕 투표소에서 방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 조직이 체포, 기소된 가운데 이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수가 5천 명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한인 조직원 3명 중 고객 관리와 예약을 담당했던 31세 한인 남성 이준명 씨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출신의 이 씨는 한인이 운영하던 고급 매춘 조직에서 예약 담당자로 일하며 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이 씨는 매사추세츠의 해나 이 씨, 캘리포니아의 제임스 이 씨와 함께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이준명 씨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 공모 혐의와 매춘 조직을 운영한 공모 혐의를 적용했고 이 씨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매춘 조직에서 고객 관리와 예약을 담당했던 대가로 해나 이 씨로부터 매달 약 6,000달러에서 8,000달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매춘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 씨는 매춘 알선, 강요와 자금 세탁 등에 대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의사, 기업체 임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머니오더 등으로 전환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은 한인들이 운영해온 성매매 조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일정표와 고객 방문 정보 등이 한글로 상세히 적힌 장부를 증거로 확보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미 전역에서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4년 전처럼 폭력 사태가 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어제 테네시주 내셔빌에서 백인 우울주의 남성이 전력망에 폭탄 테러를 시도하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테러리스트가 드론 폭탄을 이용해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전력망을 공격하려다가 FBI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수사기관에 따르면 용의자 24세 남성 스카일러 필리피는 수개월 전부터 에너지 시설물을 폭파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1.3kg에 달하는 폭발물을 들고 해골 가면을 쓴 채 셀카를 찍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필리피가 내슈빌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폭력적인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실행 직전 검거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필리피는 지난 7월 자신이 전력 변전소를 폭발물로 공격할 것이라고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 FBI 비밀정보요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필리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 후 몇몇 FBI 비밀 요원들과 함께 지난 9월 변전소 중 한 곳을 정찰하러 직접 현장 탐방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변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 큰 사이즈의 신발을 신어야 하며 공격 후에는 옷까지도 모두 태워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격 당일에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가야 한다고 일행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유죄 판결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저지주는 오는 2026년부터 시니어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세부 수정안이 담긴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뉴저지 주의회와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는 2026년부터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납부액의 절반 또는 최대 $6,500를 환급해주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정안에는 지난해부터 알려진 대로 연수입 $50만 이하의 가정, 재산세의 50% 면제, 50%까지 면세하되 최대 면세액은 $6,500까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28일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과세소득 외에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등 비과세소득도 스테이트 뉴저지 수혜 자격을 위한 연소득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앵커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 등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과 스테이트 뉴저지와의 연동 문제도 정비했습니다. 이 외에 스테이트 뉴저지 프로그램 첫해 지급액, 주소득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 규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스테이트 뉴저지 태스크포스가 권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법안에 서명에 기쁘다며 법안의 목적은 앵커 프로그램과 시니어 프리즈 등 두 가지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과의 혼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스테이트 뉴저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신청서는 내년 2월 공개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스 델리 가게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무료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괴한에게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러미 기자입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일요일 저녁 7시 45분경 뉴욕시 퀸즈의 자메이카에 위치한 놀도미 델리 안으로 회색 후드티를 입은 흑인 남성이 들어와 직원에게 무료로 물건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델리샵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남성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칼을 들고 도망치는 남성을 뒤쫓았지만 용의자는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델리의 매니저는 사건 발생일 전에도 해당 용의자가 무료로 음식을 요구하거나 화장실 사용을 위해 매장을 여러 번 찾았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델리샵에서 일하다가 칼부림을 당한 피해 직원은 당시 용의자가 사냥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팔과 등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오바마 케어 공개 가입 기간 동안 뉴욕주 거주자와 뉴저지주 거주자는 건보 거래소에서 오바마 케어를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가입 기간부터 뉴욕주는 물론 뉴저지주에서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수혜자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주정부 보조가 늘면서 2025년 보험에 가입한 뉴욕 주민 가운데 약 11만 7천 명이 총 300만 달러 이상의 본인 부담금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경우 대중적인 응급치료제로 꼽히는 인슐린, 에피펜, 천식호흡기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연방정보당국은 해외의 적국, 특히 러시아가 선거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려 미국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추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은 러시아와 연계된 행위자들은 선거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투표자들에게 선거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심는 동시에 미국인들이 정치적 선호에 따라 폭력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동영상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선거 당일과 그 이후 수주간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401K 적립금 상한을 기존 연 2만 3천 달러에서 연 2만 3,5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공립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은퇴연금 403B도 동일하게 2만 3,5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다만 개인과 은퇴계좌의 상한은 올해와 같은 7,000달러로 묶였습니다. 50세 이상의 적립금 한도 역시 8,000달러로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IRS는 10월 22일 과세 기준과 표준 공제 조정치도 2.8% 상향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상폭으로 둔화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간 면세 기준 또한 상향 조정됐습니다. JFK 공항 에어트레인과 퀸즈 라커웨이를 잇는 뉴욕시 A전철 구간 운행이 내년 초 대대적인 보수 공사로 인해 4개월 동안 중단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하워드 비치에서 JFK 공항역과
파 라커웨이와 못 애비뉴, 라커웨이 팍비치, 116 스트리트 역 구간이 내년 1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MTA는 라커웨이 반도를 잇는 교량 선상 선로 보수 공사와 신호 교체 작업 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운행 중단 기간 동안 Q91, Q109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